이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5년 전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체중이 100kg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몸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시어머니는 5년 동안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시어머니는 작은 약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봉지 안에 적힌 글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대체 그 약봉지 안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10월, 경남의 작은 도시에 사는 김영숙 씨. 당시 62세, 혼자 아들과 딸을 키워온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30 중반이 되자 주변에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심 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영심이 소개해 드릴게요. 영숙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집을 깨끗이 정돈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샀던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도자기 접시까지.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고 그 뒤로 한 여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둥근 얼굴, 통통한 볼, 그리고 100kg가 넘어 보이는 체형. 엄마, 영심이야. 영심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영숙 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다음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영심이 어때요? 아들아, 그 사람은 안 돼. 왜요? 그런 체형이면 건강이 걱정돼. 아이도 낳을 수 있을지.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영심이 건강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영숙 씨는 여러 번 설득했지만 결국 결혼은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영심 씨는 흰 드레스를 입었지만 체형 때문에 실루엣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주 작은 불안도 함께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결혼 후 영심 씨는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였습니다. 영심 씨가 아침 밥을 차리려 하면 내가 할게. 빨래를 하려 하면 그냥 앉아 있어. 영숙 씨는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그런 상태로는 뭘 해도 제대로 안 되잖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심 씨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밥상에서도 시선이 왔습니다. 영심 씨가 밥을 먹으면 영숙 씨의 눈이 접시 위로 내려왔습니다. 영심 씨는 점점 밥을 적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야근. 영심 씨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선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영심 씨의 체중 증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심 씨는 결혼 1년 전 건강검진에서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치료받자. 영심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난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체중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kg, 그 다음 10kg, 20kg, 그리고 결혼식 당일 이미 30kg가 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심 씨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2개월째 영심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을 받쳐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영심 씨는 약국에서 관절약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려서 작은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영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마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영심 씨는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몸 상태를 하나씩 파악해 갔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날엔 죽을, 등이 아픈 날엔 미역국을, 추운 날엔 고구마차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영심 씨는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다. 영숙 씨는 어느 날 물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어머니가 어제 배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영숙 씨의 마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아니야라는 생각이 여전히 더 강했습니다. 어떤 날 영심 씨가 신발을 신으려 할 때 영숙 씨는 지나가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런 몸으로는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겠네. 영심 씨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들이 야근하는 날이면 영심 씨는 영숙 씨의 방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절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과 따뜻한 수건, 영숙 씨의 무릎에 수건을 감싸는 영심 씨.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영심 씨의 정성은 매일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영숙 씨는 여전히 겉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후 2월의 추운 아침, 영숙 씨가 화장실에 가려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영심 씨가 새벽 옷이 약을 다리러 가던 중 발견했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 영심 씨는 영숙 씨를 안아들었습니다. 영심 씨의 큰 몸이 이 순간만큼은 영숙 씨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병원 진단 경미한 뇌졸중. 빠르게 조치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왼팔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고 걸음도 불안정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곁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영심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영심아, 너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진짜 병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심 씨는 영숙 씨 방 옆 복도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엔 일어나는 것부터 씻는 것, 옷 입는 것까지 모두 도왔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심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도왔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밥 먹을 때도 손이 떨리는 영숙 씨를 위해 영심 씨는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써보세요. 영숙 씨는 그 작은 배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심 씨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영심아, 너 많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영심 씨는 병수발 외에도 집안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밥, 빨래, 청소,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영심아, 너 정말 괜찮아? 영심 씨는 멈칫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영심 씨는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2달째 영숙 씨가 혼자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영심 씨가 뛰어와 안았습니다. 영심 씨의 큰 몸이 영숙 씨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든든한 기둥처럼.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영심 씨의 품 안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 며느리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이 며느리의 등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그날 밤 영숙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달째 영숙 씨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영숙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나아졌어. 다 내 아내 덕분이야. 내 아내. 영심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엔 항상 그 사람 또는 영심이었습니다. 영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영심 씨를 불렀습니다. 영심아, 이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나를 돌봐줬잖아. 고마움이야.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받아. 내가 주고 싶은 거야. 영심 씨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돈이 아니라 영숙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4달째 영숙 씨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정기 검진, 영심 씨도 함께 갔습니다. 검진 후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도 여기 환자시죠? 복도에서 봤는데. 네. 무슨 산부인과 환자분이시더라고요. 난임 치료 중이시라고.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임 치료. 혹시 다음 날 영숙 씨는 혼자 영심 씨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약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호르몬 주사, 배란 유도제, 프로게스테론. 영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난임 치료약, 그리고 부작용 체중 증가.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심 씨의 체형은
영심 씨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0kg가 늘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차가운 말들, 몸이 그런 상태로는 그 말들이 얼마나 영심 씨를 아프게 했을지 영숙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영심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영심 씨는 영숙 씨 손에 든 약봉지를 보았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심아, 이게 뭐니? 영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난임 치료약이에요, 어머니. 저는 결혼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알게 됐어요. 아이를 갖기 어려운 몸이라는 것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치료를 시작했어요. 영숙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네. 결혼 준비하면서도 매일 병원에 갔어요.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 그 부작용으로 결혼식 때 이미 30kg가 늘어 있었어요.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심아, 왜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노력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영숙 씨는 영심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영심아.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 영심 씨도 영숙 씨를 아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는 영심 씨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영심아, 들어줘.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정말 잘못 봤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영숙 씨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심아, 이제 그만해. 난임 치료 그만두자. 어머니, 아이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야.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영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영심 씨는 영숙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 딸. 그 두 글자가 영심 씨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영심 씨는 난임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놀랍게도 치료를 멈추자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20kg, 1년 후에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눈은 더 이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영숙 씨와 영심 씨는 작은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은 여기 심을까요? 그래, 거기 좋겠다. 함께 흙을 만지며 영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심아, 내 어머니, 너는 정말 내 딸이야. 영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더 이상 어떤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영심 씨가 차린 밥상에는 영숙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영심아, 오늘도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평범한 가족의 대화. 그러나 그 평범함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식사 후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심아,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하루 종일 일했잖아. 좀 쉬어. 영심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설거지를 하며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영심 씨를 처음 봤던 그날,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그리고 영심 씨가 얼마나 참았는지, 영숙 씨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다는 것을.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심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영심 씨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영심아, 내 어머니,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영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과 밥, 작은 반찬들. 영심아, 일어나. 영심 씨가 나와서 밥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오늘은 내가 차렸어. 어서 앉아 먹어. 영심 씨는 첫 숟가락을 뜨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영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심아, 울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나를 돌봐준 것처럼. 그렇게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이것이 영숙 씨와 영심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끔 실수를 합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숙 씨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영심 씨는 그것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영심 씨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겉이 아니라 안을. 왜냐하면 진짜 아름다움은 항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